자, 시장이 온도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전혀 쉬지도 않고 계속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꽤 많이 흔들고 있죠. 자, 분봉을 보면 어제도 갭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저항대가 있겠죠. 근데 미국 시장이 힘을 못 쓰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선물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7% 정도 하락하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율은 0.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 환율은 이제 이게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환율 문제가 이제 발목을 잡을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환전을 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봐도 환율 자체가 가치가 평가 절하가 되기 때문에 돈을 바꾸면 기껏 수익을 냈는데 환율이 약세니까 환전할 때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손실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식들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오늘 개인만 엄청 샀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환율 문제가 좀 안정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환율이 안정이 결국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있어요. 이 녀석이 문제예요. 이 녀석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나라 환율도 약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가격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진짜 미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올해 내내 가격이 안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보통은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서 안정적인 환율로 좀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여기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그리고 환율이라는 게 하루아침 만에 막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자, 보죠. 이게 우리나라 환율인데 오늘 오히려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 이런 부담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싼고를 나름대로 만들었고 한계치죠. 환율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한계치 가격이 1485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485원까지 지금 10원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라는 그런 가정이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다시 돈을 바꿔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상. 그래서 이러한 압박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환율이 곧바로 이렇게 수직 하강했으면 좋겠어요. 이때처럼. 이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이게 하루아침 만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환율 때문에 결국은 발목이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I 거품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투자를 과하게 해서 회사의 재무, 현금 흐름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제 오라클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리스크나 우려감이 좀 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충분히 맞는 말인데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래 있던 말이에요. AI의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어떤 회사가 맛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이 악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라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안 하면 이런 투자 경쟁을 안 하면 몇 년 뒤에는 AI를 통해서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잘 나가도 뒤처질 게 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애초에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왜 이런 우려감이 더 들고 있냐면 답은 간단합니다. 주가가 위로 안 가서 그래요. 주가가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악재가 원래 있었어도 다 무시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과하게 오르고 오르지 못하고 보합을 가니까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주식은 오를 때는 믿음이 강해지는데 사람들이 보합 흐름이나 조금만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조그만한 불안감 때문에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사람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 줄 때 가주지 못하고 엔비디아가 하락하고 있고 재미나이가 더 좋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불안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증시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스닥이 그렇게 박살이 났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한 가지 딱 우려되는 게 뭐냐면 나스닥 차트는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보시는 여기 가격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 정도는 밑으로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스닥 차트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과한 게 아닌 게 올라온 수치를 보세요. 올라온 수치가 상당합니다. 57% 이상 급등을 했어요. 고점까지. 그리고 나서 8% 정도 조정받는 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니죠. 절반까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한 여기 정도 지지선 여기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으면 기술적인 하락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거든요. 차익 실현이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매도세로 전향하는 것 그런 부분이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제가 기술적 반등 여기까지 예상합니다. 기술적 하락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올라가다가 멈추면 불안해져서 사람들이 매도를 누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꼭 나오리란 법은 없지만 밑에까지 열려있다는 건 여러분이 좀 염두할 필요는 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AI 말고 다른 재료와 섹터가 필요하다는 게 그런 맥락
생각의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AI는 이제 뻔하니까 오히려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요. 투자를 줄이는 거 아니야?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회사의 현금 흐름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선 AI로 다시 올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AI를 통한 투자는 멈추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AI 투자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 것도 맞아요. 선반영을 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단계가 오는 거일 수도 있고, 또 AI가 로봇과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로봇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또 언급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다른 재료로 힘입어서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그 시기적인 건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개미들을 털려고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좀 제가 방금 말한 안 좋은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면 미국장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뭐 버틸 재간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저 AI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실망 매물 터지면서 새로운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 시장이 한 8%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한 12% 정도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밟고 반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면 이번 달에 오를 거 다음 달에 오르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제 방어를 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3,700까지 뭐 예상을 해본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때는 미국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뭐 악재가 몇 개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이걸 밟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고점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쵸? 심상치 않았어요. 여기서 돌파를 해주면 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도주인 SK하이닉스가 미국발 악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인 악재는 아니지만 AI 때문에 어쩌고 하면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악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고점에서 튕겨져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재수없는 말을 했던 것도 맞는데, 세력들이 너무 쉽게 보내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원래 세력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역시나인가요? 이렇게 하락으로 좀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오늘 하이닉스도 그렇고 크게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분위기가 좀 사그라들 때까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미국 중심으로 올랐던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데이터 센터 투자 때문에 이 힘을 받아서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뭐 이게 완전히 흔들릴 거라 보진 않지만,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라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약간은 이 불안감을 유도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시드를 항상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하고, 결국은 근데 실적이 나오면, 잘 나오게 되면,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이 믿음은 또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괜히 보합 가니까 불안해서 설레발 때문에 던지는 건데, 그 영향이 우리나라 주식까지 미쳤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저번에도 그 말씀드렸죠. 가야 할 때 가져야 돼요. 매수 안 할 사람도 이렇게 찍고 올라가면 매수를 하게 돼요. 근데 이거 찍고 실패해서 떨어지게 되면 매도를 안 하려고 했어요. 난 그냥 들고 갈 거야. 근데 매도를 안 하려고 해도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매도를 하게 돼요. 겁나서.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당한 매물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그냥 바로 올려줘야 돼요. 보합 흐름에서는 세력들이 털고 싶어서 별 짓을 다 합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방어하는 때다. 뭔가 공격적으로 수익을 낼 때가 아닌 거예요. 잡주들은 막 올라가죠. 부동산 관련해서 올라가고, 뭐 또 정치주도 새롭게 올라가고 그러죠. 시장이 여전히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매수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장의 큰 흐름, 그런 흐름들이 왜 나오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현찰을 좀 준비해야 되는 거. 보합 시장에선 그래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좀 안정되게 첫 번째로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분위기를 바꿔주는지, 그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